아이랑 뭐 손뼉을 친다든지 아이랑 서로 뭔가 즐거운 시간과 놀이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다 훈육이고요. 아이들은 아직까지 그런 조절력이 없으니까 당연히 기분 나빠하고 속상해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거란 얘기죠. 네, 브레인 셀럽 3부는 아이 교육 중 훈육과 학대의 경계에 있는 문제를 상황에 함께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를 교육의 목적으로 훈육을 사실 하더라도 아이의 이런 정신건강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충분히 생길 수 있고 그걸 학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 상황별로 훈육 중에서 주의가 조금 필요한 질문들을 한번 엄선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요. 친구들과 놀거나 게임을 할 때 지는 걸 못 견디는 아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훈육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부터 다시 한번 우리가 재정립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훈육이라고 하면 아이와의 신뢰감을 쌓아서 아이가 자존감을 키우고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해나갈 수 있게 하는 그 모든 것이 훈육이라고 봤을 때는 꼭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바꾸는 거 외에도 아이랑 뭐 손뼉을 친다든지 아이랑 서로 뭔가 즐거운 시간과 놀이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다 훈육이고요. 그래서 게임에 져서 막 울고불고 하는 아이들도 사실은 모든 사람이 어떤 게임을 했을 때 누구나 이기고 싶지 지고 싶은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게임에 지면 어른이나 아이나 똑같이 기분이 안 좋고 나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분 나쁜 걸 어른은 그동안의 삶의 경험과 연륜을 통해서 적절하게 표현하고 조절할 수 있지만 아이들은 아직까지 그런 조절력이 없으니까 당연히 기분 나빠하고 속상해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거란 얘기죠. 그런 감정, 이기고자 하는 감정은 자연스러운 느낄 수 있는 감정인데 그 감정을 어떻게 적절하게 조절하는 게 좋다라는 걸 알려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먼저 아이 감정을 인정해 주는 것부터가 중요합니다. 오, 게임에 져서 화가 났구나. 누구나 속상하지. 엄마도 게임에 지면 속상해 하는 이런 공감에 져서 속상한, 흥분돼 있는 그런 이제 분노의 감정을 편안하게 좀 깔아앉히게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네,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아이가 그 결과에 대해서만 속상해 할 게 아니고 이 게임을 하는 과정에서 내가 뭔가 되게 즐거웠다든지 아니면 내가 생각해도 내가 좀 멋지게 뭔가를 잘 해냈다든지 그런 순간을 또 아이에게 이야기를 해서 아이가 게임에 져서 속상한 그 결과보다는 내가 그 과정에서 느꼈던 재미와 어떤 나 스스로에 대한 어떤 자신감 이런 것에 이렇게 포커스를 맞출 수 있도록 주위의 채널을 돌려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부모가 정말 바뀌어야 되는 게 맞네요. 네. 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은 흔히들 주변에서 볼 것 같아요. 그 식사 시간 밥을 먹고 있는데 아이들이 막 계속 외부 식당에서 돌아다니면서 밥을 잘 안 먹는 경우. 네. 네. 또 어떻게 하면 이 아이에게 밥을 먹일 수 있을까요? 엄마 아빠의 생활 태도 습관을 보고 그대로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 사이클에 같이 가니까. 그러니까 과연 이렇게 돌아다니고 뛰는 아이들이 집에서 일정한 그 시간에 함께 고정된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밥을 먹는 게 습관이 돼 있는가부터를 살펴봐야 되고 또 집에서는 잘 그런데 밖에 나가면 꼭 그런다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네. 장소가 특히 식당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집보다 훨씬 더 넓잖아요. 넓은 장소만 나오면 더 빨리 더 많이 이렇게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욕구들을 기본적으로 이해를 한다면 어머님들이 식당에 가기 전에는 좀 넓은 운동장이나 이런 데 가서 마음껏 뛰게 하고 그 뛰고자 하는 욕구를 어느 정도 충족시킨 다음에 식당에 데려간다든가 아이에게 주변을 살피게 하는 방법 지시하기보다 자 봐봐 지금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 우리 한번 볼까 저기 저 친구는 저렇게 자리에 얌전하게 앉아서 먹네 이렇게 해서 아이가 스스로 자기 행동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자발성을 좀 이끌어내서 아이와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 훨씬 더 스스로 말한 거는 지키려고 하는 욕구가 누구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돌아다니는 애들 보고 욱 하기 전에 네. 그렇게 정말 아이의 눈높이에서 네. 아이의 공감을 갖는
그런 태도를 갖게 만드는 그 부모의 그 마음가짐, 습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정말로 부모의 그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가 네, 많은 변화를 일으킬 것 같으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가 어떤 생활을 해오면서 항상 이게 결과 중심적인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행동이라는 결과에 너무 바라보고 집착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또 아이들을 잘 이끌기 위해서는 그 과정의 핵심, 아이의 마음을 좀 잘 들여다볼 수 있는 연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뭐 식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식사 문제는 워낙 아이들하고 민감하니까 네. 또 밥을 아예 안 먹는 또 습관을 갖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밥 먹기 싫어하고 네. 또 예를 들면 숟가락 들고 다니면서 그럼 따라다니면서 먹이기 시작하면 계속 따라다니면서 먹여야 되는 그게 습관화가 되니까 뭐 자명종 같은 걸로 이렇게 맞춰놓고 우리 집 식사 시간은 30분이야 해서 30분 뒤에는 또 뭐 음악을 나오게 한다든지 그래서 그 시간 안에 밥을 먹는 거를 어떤 놀이처럼 이렇게 아이가 호기심이나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좀 재미있는 그런 영역을 좀 이렇게 가미해서 아이들에게 계속 규칙적으로 진행해 보면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습관이 들지 않을까. 자칫 밥 먹는 거 싫어하는 애들한테 야, 너 그러면 밥 먹지 마라고 이렇게 네. 확 해버리면 네. 이게 또 약간 학대와 이 사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가장 어머님들이 훈육이든 이런 모든 육아가 힘든 이유가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만 3년, 4년 산 아이들한테 그 감정을 조절 못한다고 비난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부모인 나부터 감정을 일단 안정권으로 만들어 놓고 편안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좀 키우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자꾸 이렇게 단련하고 좀 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재미난 또 질의응답이 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는 그 길을 가다가 이제 아이하고 부모가 같이 오는 아이를 만나면 특히 아이들 중에서 엄마 막 다리로 숨고 하는 굉장히 소심한 친구들 있잖아요. 네. 이런 아이 어떻게 좀 해야 네. 될까요? 그 많은 어머님들이 내 아이가 좀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어딜 그렇죠. 가서나 이렇게 활발하고 이러기를 사실은 바라세요. 네. 근데 이런 부분은 사실 사람이 타고난 기질이라는 게 있어서 성향을 있는 그대로 그냥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것부터가 시작돼야 될 것 같아요. 내 아이가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부모의 바람이 있지만 내 아이가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그 아이한테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하는 거는 아이의 어떤 성향이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아이는 자존감이 또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점점 더 의기소침한 아이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엄마가 그냥 편안하게 인사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또 아이랑 둘이 있을 때 아이가 분명히 스스로 뭔가 자신감 있어 하는 영역이 있을 거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더 격려해서 또 인정해주고 이 나의 기준이 어디에 가 있나 그 기준으로 내 아이를 자꾸 좌지우지 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 이렇게 엄마의 마음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의 시선, 엄마의 시각 좀 잘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네 번째 질문인데요. 그 마트 가면 특히 이제 아이들이 장난감 코너에 막 이제 바글바글한데 가끔 이제 난리법석을 하죠. 네. 울고 떼쓰고 하는 그럴 때 부모의 좀 올바른 대처 방법 예. 뭐가 있을까요? 아마 아이 키우는 부모님들은 대부분 한 번쯤은 그렇죠. 겪어봤을 네. 이런 상황일 텐데요.
이게 이제 아이의 떼쓰기 전략을 좀 민감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으세요. 아이들은 본능적인 이런 감각으로 엄마 아빠의 마음을 좌지우지하려는 또 성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아이가 아무리 울고불고 떼를 쓰더라도 절대로 들어주면 안 되고, 그게 이제 습관화되니까, 한번 그렇게 져주면 습관화되니까. 근데 이제 다른 사람의 눈이 의식되고 사실 엄마도 불편하고 그런 게 느꼈을 때는 아직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엄마가 어떤 이게 힘으로 제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울고불고 하는 아이를 이제 꼭 끌어안고, 좀 사람이 없는 조용한 그 마트의 화장실이나 이런 데 가서 좀 다독거리면서, 비난하기보다는 그냥 아이가 갖고 싶어 하는 마음이나 그런 마음을 인정하고 공감해 주면서 천천히 이렇게 품에 안고 천천히 엄마가 호흡을 한다거나 토닥토닥 하면서, 그럼 아이가 정서적으로 좀 빨리 안정을 찾겠죠. 다음번에 마트 갈 땐 아이와 함께 오늘 엄마가 마트에 갈 건데 마트에 가서 오늘 장 볼 거는 이런 거야 라고 리스트를 적고, 아이한테도 너는 뭐 살 거 있어? 이렇게 물어보고 미리 해서. 원래 이제 쇼핑이라는 것도 계획적으로 쇼핑하는 게 되게 중요한 습관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랑 같이 이렇게 리스트를 해서 펜을 가지고 아이한테 산 거에 대해서 목록을 지우게 한다든지, 그럼 자연스럽게 아이가 난 이걸 살 거야 라고 했으니까, 가지고 싶은 물건이 있어도 내가 스스로 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 욕구를 참아낼 수 있겠죠. 굉장히 좋은 방법이네요. 네. 그래서 그런 훈련을 아무리 시키는 아이라도 자기가 먼저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가서 또 때를 쓰면 머쓱해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모든 기회들이 다 이런 훈련을 할 수 있는 기회고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거다라는 마음으로 접근을 하면 훈육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나 힘듦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네, 오늘 정말 여러 가지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아이들을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께 마지막으로 꼭 해주고 싶으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머님들이 아이들을 앞으로 영특한 아이보다는 기특한 아이, 그래서 똑똑함보다는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특한 아이들로 좀 키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기특한 아이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이의 뇌발달과 훈육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방송을 보시고 아이의 뇌발달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 또 브레인 셀럽에 질문해 주시면은 브레인 미디어에서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방송 주제 역시 여러분들이 직접 선정해 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인사드리고 마무리할까요?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